모비스 알아봤고요. 또 다른 기업 있습니까? 구조 개편에 나선. 네네. 네. 예, 바로 한화그룹인데요. 이제 우선 한화그룹은 이제 계열사별로 흩어진 방위 사업을 이제 하나로 뭉치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새 판 짜기에 나섰는데요.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한화그룹은 이제 주 한화의 방산 부분과 네. 한화 디펜스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는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함께 이제 방산으로 합치는 거죠. 그렇죠. 이를 통해 지상에서부터 항공, 우주에 이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사업 연관성이 낮은 이제 민수 계열사, 네. 방산 말고 한화 정밀기계와 한화 파워 시스템을 각각 주 하나와 한화 임팩트에 매각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항공우주 파트만 남게 되는 건데 기업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 한화 그룹 내 방산 역량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나로 통합해서 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수와 군수 사업이 이제 혼재돼 있었거든요. 예.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정체성이 방산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서 네. 이제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해서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네. 네.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 10 기업으로 네.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좀 네. 적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현금 투자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현금 창출력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화 디펜스와 최근에 한화 디펜스 잘 나가죠. 최근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맞아요. 인해서 예. 이제 한화 방산 부문을 합병함으로써 이제 투자와 연구개발 여력, 금전적 여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주 한화 방산 부문은 탄약과 유도 무기 체계와 이제 레이저, 항법 장치 등의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인수 후에 이제 종합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K방산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뭐 수주도 굉장히 활발하고 네네.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또 산업인데 그런 쪽으로 둘 다 한번 잡아보겠다. 네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요. 한화의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계열사들도 사업구조 개편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아, 네네. 네. 이제 주 한화 밑으로 들어가는 자회사도 있어요. 네. 이제 기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였던 한화 정밀기계였는데요. 네. 이제 한화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하는 이제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 한화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소재 장비 사업을 이제 보유하게 돼서 네.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한화 종합화학에서 사명을 한화 임팩트로 친환경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네. 임팩트로 바꾸게 됐는데요. 네. 네네.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한화 파워 시스템을 네. 가져가면서 이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또 강화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화 파워 시스템은 산업용 공기, 가스 압축기 등 에너지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러다 보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 있는 것보다는 네. 이제 같은 에너지 회사 밑에 두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렇겠군요. 이제 가스 터빈과 수소 발전 기술에 이제 강점을 가진 한화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인수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유사 사업군들을 전부 다 뭉쳐서 통합하고 네. 또 자회사를 합병하고 이런 움직임을 주로 가지면서 기업 구조 개편을 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결이 맞는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한화그룹도 표면상으로는 각 계열사의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개편이지만 이제 3세 경영 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화그룹 지배 구조는 이제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한화에너지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하나호텔 리조트앤 상무가 나눠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관 사장이 50%, 네. 김동원 부사장이 25%, 김동선 상무가 25%의 한화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째가 50%, 둘째가 25%, 셋째가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인 주 한화의 지분을 김승현 회장님이 네. 22.65%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며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한화 에너지가 주 한화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역할하는 주 한화의 지분을 9.7% 가지고 있는데 네. 한화에너지는 주 한화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네. 한화 삼형제가 주 한화의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네네. 이번에 주 한화를 중심으로 방산 등 사업 부문별로 계열사가 수직 계열화하면서 승계 구도가 명확해진 것으로 이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화의 경우에는 새아들이 어떤 몫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려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네네. 의심은 네, 피할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방산을 합쳤을 때 중우장대 그쵸. 산업은 김동관 사장, 금융은 김동원 부사장, 호텔과 레저는 김동선 상무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장남인 김동관 사장은 방산과 태양광 등 에너지 우주 등 그룹의 중추 사업을 도맡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주 한화는 이번에 한화생명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한화건설을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한화가 건설을 가져간 거죠. 이로써 주 한화와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으로 이어지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김동원 부사장이 한화그룹의 금융사업을 도맡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형제가 이후 사업 부문별로 서로 지분 교환과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승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몸집이 좀 주가가 싸고 저렴하고 이럴 때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합병도 그렇고 지배구조 개편도 그렇고 이런 승계 작업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뭐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시각 말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친기업 성향을 보일 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총선 이후에 자회사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 등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국정 기조가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죠. 친기업 정권 초기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해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화의 구조 개편은 정리정돈의 성격이 좀 크다. 그렇죠. 콘셉트도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도 요즘 에너지 산업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의 상황 이야기해 주실 게 또 있을까요? 아, 네네. 이제 포스코 그룹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네. 에너지를 합병하면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도약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트레이딩 중심에서 에너지 및 식량 분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왔습니다. 네. 반면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민간 발전사로서 네. 이제 LNG 중심의 가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스코 에너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쳐지면서 네.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는 LNG 사업 전 영역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네. 신재생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네. 그동안 이제 LNG 생산과 트레이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상사 회사죠. 그렇죠. 이제 저장과 발전은 에너지 회사인 포스코 에너지가 그룹에서 각각 맡아왔는데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제 구매와 재판매 등의 이제 중복되는 기능을 이제 좀 효율화할 수 있게 된 네. 거죠. 네. 네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 하나가 이렇게 정리정돈이었다고 네. 하면 이번에 겹치는 거를 좀 그렇죠.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으로서 효율화시키겠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롯데그룹 상황 어떻습니까? 롯데그룹도 최근에 구조 개편 나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네. 롯데그룹도 이제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운영 효율화에 나섭니다. 네. 통합 법인 영업과 생산, 구매,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중복되는 조직과 생산 라인을 통합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양사의 거래선을 공유해 해외 판로를 확장하고 네. 전자상거래 조직을 통합해서 물류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뭐 쪼개고 정리정돈하고 그렇죠. 합치고 흡수하고 이제 계열사마다 뭔가 그룹마다 성격은 조금 컨셉도 명확하고 예. 달라 보이지만 네. 공통점은 어쨌든 효율화를 하겠다. 그렇죠. 효율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네.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뭐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다 같이 이제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맞대는 건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걸 합종 연횡이라고 합니까? 네. 네, 이런 걸 이루고 있는 건지 기업들마다 네.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네. 대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면서 이제 파고를 견뎌내기 위해 몸집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해서 좀 가볍게 몸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네네. 뭐 다양한 전략을 기업들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 비유하자면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당신이 이대로 계속되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면역력을 키우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건강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보통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떼어내거나 네. 운동을 하고. 네. 네. 근육을 붙이거나 네. 그죠? 아니면 지방 자체를 떼어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뭐 약간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싶은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기업 규모를 근데 키울 때가 있고 줄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네. 각각 상황마다 그 전략은 좀 다르게 네. 해야 될 텐데 각각 이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구별해 보면 저희가 이해가 또 잘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 회사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고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높일 수 있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계열사를 분할하거나 쪼개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집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네네. 좀 빠를 수가 있죠. 그리고 회사를 합병하면 이제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가 보유한 현금을 통합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삼성그룹 얘기도 사실은 따로 네.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짧게 좀 해볼까요? 네네. 예,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개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네. 현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렇죠. 삼성물산 지분을 17.97%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네.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지분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후 지분 상속을 받아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네네.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네. 상태입니다. 네네. 다만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업범 개정안이 네. 이제 삼성 소유구조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중요한 이제 변수로 꼽히고 있는 그 보험업법 개정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평가 방식을 시가로 명시해서 총 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5% 이상을 그렇죠. 안 되죠. 이제 매각을 하게 돼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지분 가치가 2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네, 홍경필 네. 기자가 취재를 네. 해서 따로 네. 다뤄주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것도 좀 네. 해서 한 번 더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기업 구조 개편 왜 하필 지금인가? 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기에 대한 해석, 정치적 견해까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홍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경제 언박싱 연이은 기업들의 구조 개편 소식, 또 불안한 시장과 주가 하락 변수까지 다 좀 짚어봤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효율성 극대화로 이겨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주말 동안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예. 그렇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좀 걱정스럽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안
변동성 이런 것들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일지 아니면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정말 기업들이 기회를 잡으려는 신호일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의 댓글로 많은 여러분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채널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